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초지능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발췌 자료, 이거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특히 초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기술적인 걸 넘어서 아예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 초지능이 뭐 질병이나 가난 같은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밝은 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이면에요? 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실존적인 위기, 이런 걸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 좋아졌는데, 존재의 의미는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인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왜 풍요 속에서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걸 한번 파헤쳐보죠. 자,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글 시작에서 초지능 미래를 두 갈래로 나눠서 제시해요. 하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뭐랄까, 축복의 낙원 같은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인류가 AI에 완전히 종속되거나 심하면 파멸하는 아주 어두운 미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글은 첫 번째,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그 낙원 시나리오에 집중해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를 봐요. 아, 그 지적이 진짜 흥미롭네요. 부족함 없는 세상에 오히려 위기라니.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역시 의미의 상실 가능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막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들 있잖아요. 지식이나 기술, 경험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초지능 앞에서는 너무나 뭐랄까 허무하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고연봉의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마취과 의사조차도요. 네, 마취과 의사요. 네, 언젠가는 엄청나게 발달한 AI 시스템, 아니 어쩌면 그냥 코드 몇 줄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게 그냥 직업을 잃는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 실직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전문성, 자부심, 뭐 누력, 고통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전부 그냥 AI보다 비효율적 이렇게 돼버리면 아,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존재 이유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개인의 정체성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번질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그 지식이나 기술이 평준화되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진행 덕분에 뭐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그냥 쉽게 얻게 되면 겉으로는 되게 평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해지니까. 근데 이 인강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나 가치를 좀 확인해 왔거든요. 그렇죠. 전문직이든 아니든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사라지면 오히려 전에는 없었던 되게 보편적인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확 퍼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아, 그 비교의 문제가 또 다른 얘기로 이어지네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인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에 대한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결핍 이런 걸 보면서 은연중에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안도감이나 행복을 확인해왔다고 꼬집어요. 비교 우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만약에 초지능이 정말로 모든 고통, 모든 결핍을 싹 다 없애버린다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불러왔던 그 감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네, 고통이 없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막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즉각적인 만족, 쾌락만 남는다면 자료는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는 자의식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삶이 깊은 공허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뭔가 텅 빈 느낌. 네. 모든 게 충족되는데 어쩐지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는 뭐 그런 상태랄까요? 아, 그래서 결국 이 자료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굉장히 극단적인데요. 네, 그렇죠. 하나는 추지능 덕분에 모든 불편함은 사라졌어요. 근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즉각적인 쾌락에만 빠져드는 거죠. 뭐랄까, 자발적 정지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발적 정지요. 스스로 멈춘다는 건가요? 네, 스스로 생각하고 고뇌하는 걸 멈춘, 어쩌면 그냥 살아있는 식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죠. 와, 그럼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길이겠네요. 네, 맞아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다시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나 도전을 일부러 겪으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거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죠.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선택지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를까요? 초지능이 가져올 풍요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삶의 의미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나 생각해보면 결국 그 고통이나 결핍 같은 것들이 원동력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어쩌면 고통 없는 세상에서는 행복, 자아, 더 나아가서 인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완전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먼 미래의 SF 영화 속 이야기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뭘까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거죠. 맞아요. 이 글은 자발적 정지 아니면 고통을 통한 자아 발견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두 길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3의 길은 없을까요? 꼭 고통이나 결핍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창의성이라든지 탐구, 아니면 깊은 관계, 영적인 추구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는 없을까요? 아, 새로운 의미의 원천을 찾는 거군요. 네, 만약 정말 고통 없는 미래가 온다면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원천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